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몇 번째 찍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영상 촬영에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영상 촬영은 되게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났는데 편집에서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길이가 40분을 넘어서 영상 길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쪼개서 했는데 한 23분짜리로 쪼갠 거는 정상적으로 편집이 됐고 그 뒤에 부분이 오히려 시간이 짧거든요. 20분 정도밖에 안 되게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에러가 나요. 몇 번 있고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솔직히 지금 제 컴퓨터에서 영상 편집할 때 에러가 나가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4K 영상을 쓰다 보니까 용량이 커서 에러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대중이 없습니다. 어떤 영상은 뭐 20분이 훨씬 40분이 넘어도 편집이 되고 뭐 어떤 영상은 20분도 안 되는데 에러가 나고 그래서 뭐가 기준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그 영상을 아예 새로 다시 찍어도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또 영상을 찍으면 자꾸 에러가 똑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 에러가 나는 게 그 안에 영상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컴퓨터가 에러를 일으키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정체적인 상황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 노트북이 4K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지금 해상도를 좀 낮춰보고 그러고 이제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해상도 낮추면 이게 지금 타이틀 이거 보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해상도 맞춰가지고 문제네요. 자, 어찌됐든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저번 시간에 한 거는 이제 자격증 시험 기준을 해서 이제 대부분 학원이나 이제 강사들이 알려주는 이제 공식을 가지고 기어의 치형을 그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어에서 그런 공식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어에 관련된 어떤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이 학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강사들이 지어낸 거지, 억지로 만들어낸 거지, 그게 뭐 어떤 기어의 이론에 관련된 진짜 공식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개구라. 예요. 하지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어의 치형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도면적으로 뭔가 잘못된 행위예요. 도면에서는 기어의 치형을 그리지 않습니다. 기어의 치형을 그리는 사람들은 기어를 만드는 사람, 실제 기어를 제작하는 사람, 아니면 그 기어를 제작하기 위한 호부, 가공 툴을 설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나 신경 쓸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쪽 분야에 가야 된다 그러면 신경 쓰셔야겠죠. 나는 정확하게 기어 치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일단 내가 사용하는 기구의 기어를 설계해서 넣는다.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모듈을 몇으로 할 거냐? 기어의 강도를 위해서 모듈을 몇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수를 그리고 기어비를 위해서 이수를 몇 개로 할 거냐? 그렇죠? 그런 거밖에 신경 쓸 게 없어. 그리고 기어의 폭을 얼마로 할 거냐? 그리고 뭐 기어 연결하기 위한 축을 끼기 위한 구멍의 직경을 얼마로 할 거며 거기에 따라서 키홈을 어떻게 팔 거며 그런 걸 신경 쓸 거지. 기어의 치형은 그 기어의 설계가 끝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제 국가 자격 시험에서 이제 기어의 치형을 꼭 그려야 된다라는 건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던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상관없어요. 요새는 왜 상관없냐? 요새 3D 캐드들은 다 기어 치형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3D로 기어 이빨을 그리기 위해서 그 공식들을 외우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공식도 아니죠. 그 강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엉터리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요새 강사분들께서 그 공식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뭐냐면 요새 3D 캐드에 기어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아직까지 옛날 기술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공부를 해서 자기를 발전시켜야지 계속 옛날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요새 3D 캐드에서는 다 기어 다 그릴 수 있게
기능이 있는데 뭘 그걸 굳이 그냥 옛날에 쓰던 그 옛날에 기어 그리는 방식이 이빨 그려주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 기능이 없을 때의 방식으로 아직도 그 공식을 외워서 그려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거시기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기어의 치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앞에서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기어 치형에는 이제 인벌유트 곡선이라는 걸로 실제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쪽에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제 드로벌유트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번에 다루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인벌유트 곡선입니다. 인벌유트 곡선. 그럼 드로벌유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할 줄 모릅니다. 드로벌유트 곡선은. 그래서 저도 그릴 줄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드로벌유트 곡선을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좀 또 카페든 블로그든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녀 보면은 드러블유트 곡선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수학적 공식적으로 수학 공식으로는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작도법으로는 정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순수한 작도법으로는 정리되어 있는 게 없더라.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걸 정리해 놓으면 학생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어찌어찌 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드러블유트 곡선을 어떻게든 그려보려고 노력 중인데 방법을 찾으면 저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드러블유트 곡선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벌유트 곡선을 그리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릴 때 여기 이 끝원 그렸고 그다음에 피치원 그렸고 이 뿌리원 그렸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피치원을 그리고 그렇죠. 이건 모듈 곱하기 Z로 나오고 거기서 위로 모듈만큼 올라가서 이 끝원을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밑으로 모듈 곱하기 1.25에서 이 뿌리원을 그리고 그렇죠. 이 뿌리원을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원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기초원. 기초원은 지금 여기 이점세선으로 그리는 걸 기초원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기초원은 이제 피치원과 입뿌리원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기초원이 나와야지만 이 인벌유트 곡선이라는 걸 그려줄 수 있어요. 인벌유트 곡선은 뭐냐면 기초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 원의 원통 면에다가 내가 실로 한 바퀴를 감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감아놓은 실을 내가 여기서부터 풀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요만큼을 풀었다 그러면 그 품만큼을 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오는 이 선의 끝점.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풀었어. 약간 더 푼 거죠. 이만큼을 풀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선도 직선으로 빼주면 나오는 요 끝점. 그 다음에 더 풀게 되면 이제 나 여기까지 풀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요 끝점. 그래서 내가 그 기초원에 감아놓은 실을 푼 길이만큼 직선으로 쭉쭉쭉 연결을 했을 때 그 끝점이 지나가는 궤적. 그거를 이제 그려준 게 바로 인벌유트 곡선이 됩니다. 인벌유트 곡선이 되는데 저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식으로 막 정리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수학 공식까지 살펴볼 건 아니고 이제 저거를 작도법으로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를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캐드로 왔습니다. 이제 캐드로 왔는데 제가 좀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제 뭘 그려놨냐? 렉기어를 그려놨습니다. 이제 기어 치형 인벌유트 곡선 그리면서 이제 뭐 기초원 그려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스퍼 기어와 렉기어가 만난 상태, 그것도 딱 그 피치 지점에서 접촉한 상태를 가지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렉기어를 그려놨습니다. 뭐 렉기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그리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렉과 피니언이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어쨌든 그렇게 되고 렉기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스퍼기어가 이렇게 원주, 그러니까 피치 원의 원주를 따라서 이렇게 휘어진 상태라면 이거를 평평하게 휘어가지고 폈다라고 한다면 그게 렉기어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 렉기어가 이 원주, 피치원의 원주에 맞춰서 밴딩이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스퍼기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빨 하나와 하나 사이 간격을
피치라고 하는데, 피치라고 하는데, 그 피치는 반드시 뭘 포함을 해야 되느냐? 밴딩 시켰을 때 정확하게 이빨 개수가 정수가 나오고, 딱 만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딱 저 피치의 개수가 정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려면, 원주가 딱 나오게 해주려면, 저 피치는 원주율인 3.14, 즉, 파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파이가 포함되어 있다. 단, 이빨의 크기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개수가 필요하죠. 그냥 3.14로 고정시켜 놓으면 이빨의 크기가 맨날 똑같은 것밖에 없으니까 이빨의 강성이 좀 더 센 게 필요하고 더 굵은 이빨이 필요한데 3.14만 가지고 이빨을 계속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개수로서 모듈이 존재를 한다. 이건 뭐 앞에서 얘기 나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피치, 이빨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 피치는 모듈 곱하기 원주율이 됩니다. 파이가 돼요. 모듈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피치니까 이빨 하나의 폭, 피치 선상에서의 이빨 하나의 폭은, 이거를 이제 반 나눠서 가져야죠. 왜냐면 상대편 이빨이 껴들어올 수가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반을 나눠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피치 나누기 2가 돼요.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피치 나누기 4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요 중심에서부터 이제 요 한쪽, 그러니까 즉, 이빨의 절반의 폭이죠. 그건 당연히, 2 나눈 거를 한 번 더 2로 나눌 테니까 피치를 4로 나눈 거겠지. 그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인데, 이건 대체 왜 적어놨냐? 이거 왜 적어놨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이 치형을 간략하게 그려주는 공식,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공식, 그쵸? 그거 할 때, 이제,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요 중심선에서 모듈 곱하기 0.785를 해서 요걸 해라. 대부분 학원 강사가 이제 이빨 그리기 시작하면 치형 그리기 시작하면 처음에 하는 저 0.785, 785 저게 대체 뭐 어디서 나온 건데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죠. 저도 이제 질문을 띄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 0.785가 어디서 나온 거냐? 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피치 나누기 4 돼 있는 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6피치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6피치 기준으로 지금 제가 다 값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값이 얼마 나왔냐? 4.71이 나왔다. 근데 이 값이 얼마다? 4.71이 나왔다. 똑같이 나왔네. 이거랑. 피치 나누기 4 값이랑 이거랑 똑같이 나왔잖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자, 이제 모듈을 빼고 생각하면 되죠. 어차피 모듈은 이제 여기도 모듈을 곱해준 거니까 모듈을 둘 다 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요 피치라는 건 파이 3.14로 구성이 되고 이 3.14를 반으로 나누면 2의 두께가 되죠. 반으로 나누면 그게 1.57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용한 게 뭐예요? 중심에서부터 절반의 폭이잖아. 이빨에. 그러니까 1.57은 이빨 하나의 폭이니까 이걸 또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0.78호가 나와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적용을 한 거야. 네. 근데 솔직히 이것도 잘못 적용했어. 이게 렉기어니까 0.785지. 예, 그쵸? 0.785, 요렇게 옵셋해서 0.785지. 얘는 뭐예요? 휘었잖아. 밴딩 갔는데 어떻게 직선거리가 0.785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옵셋 0.785, 이게 0.785가 4.71이 되겠죠. 어떻게 옵셋 4.71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4.71을 해줬던 건 결국 이 직선거리잖아. 저걸 휘었으면 이 피치1의 원주가 4.7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저 호의 길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잘린 이 호의 길이가 4.7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를 구한 게 모듈 곱하기 0.785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그거를 대충 한 거지. 어차피 대충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 DAR. 자, 이 호의 길이는 지금 4.71이 나오질 않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 호의 길이 4.71을 맞추면 LEN 토탈 4.71로 맞추면 직선거리는 얼마가 나와요? 직선거리는 그거보다 짧게 나온다. 4.7. 물론 4.7은 아닐까? 4.70 점 몇, 4.70 몇 그렇게 무한수로 떨어지겠지. 그렇게 나오는데, 뭐 어찌됐든 이제, 뭐 저거를 저렇게 정확히 하든 안 하든, 뭐야, 얘는 어차피, 애당초 글러먹은 공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글러먹은 표현을 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시험 볼 때 이거 가지고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기어 이빨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기어에 존재하지 않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정확히 쓰느냐, 부정확히 쓰느냐는, 애당초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 없이 그냥 이러고 쓰고 넘어간다. 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 제대로 된 이제 기어의 이빨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인볼루트 기어라는 걸 배우고, 인볼루트 곡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야, 인볼루트 곡선이 대체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려지는 건데, 한번 그려는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기어 이빨 그릴 필요 없다며. 내가 왜 인볼루트 곡선으로 기어 이빨의 형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 이거죠. 이거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이 영상은 건너뛰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거, 시험에 필요한 거 나올 때 그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알아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손해될 건 없어요. 어차피 기계 쪽 공부를 시작했으면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지.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벌트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인벌트 곡선은 기초원을 그려야 돼요. 기초원을 그리려면 일단 압력각을 가지고 이제, 압력선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돼요. 자, 압력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압력각 기본적으로 20도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20도지 20도가 아닌 압력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4.5도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20도인데 이게 렉기어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수직선에서부터 요 경사선 사이의 각도가 20도가 됩니다. 20도. 20도가 되고 이 20도의 렉기어의 치형 표면을 이제 우리가 스퍼기어가 딱 가서 이제 밀어주는데 이 20도의 경사를 가진 면을 밀어준다라는 거죠. 한 점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걸 생각을 할 때는 이 렉기어를 카피. 자, 일부러 블럭으로 만들어놨어요. 피치선과 요 기어 치형선이 만나는 요 교차점을 어디다 놔주느냐? 이제 스퍼기어의 피치1과 여기 중심선이 교차하는 요즘에서 딱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기어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고 요 피치1이 여기서 딱 만난 상태. 여기서 만나가지고 밀어준다. 이때 밀어줄 때 이 면을 밀어주는 거니까 몇 도로 밀어준다? 이 면의 직각 90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XL 여기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러 직교 해가지고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게 어디서 밀어준다? 지금 여기 교차하는 이 점에서 밀어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퍼기어의 압력선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굳이 이제 렉기어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요 내용을 이해했다고 하면 렉기어가 닿다라고 가정을 하고 XL 앵글 마이너스 70 해가지고 여기 교차하는 요 점에다가 피치원하고 요 중심선이 교차하는 여기다가 딱 이렇게 내려놓으면 DAN 20도. 그러니까 이게 렉기어의 치형이란 얘기잖아. 치형 우리가 밀어준 치형. 그리고 이제 여기서 XL 앵글이 아니라 XL 퍼펜디큘라 해가지고 이제 요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교차하는 데 놔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평선을 기준으로 20도를 가진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까지 알았어. 저게 결국은 이제 수평선으로 20도인 선이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릴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돼요? XL 앵글 20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딱 놔주면 끝난다. 그렇죠? 선생님 애당초 이렇게 그리시지 왜 그렇게 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 앞에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렉기어가 이제 20도 압력각으로 닿아가지고 여기서 밀리니까 이제 그게 다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걸 직각 방향으로 미니까 이제 압력선이 나오는 건데 어차피 그런 이론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내가 20도를 그리고 20도 거기서 직각을 뽑으면 되는데 결국 그게 수평 방향으로 20도 기울어진 거니까 그냥 20도 기울여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놔지는 이유가 그렇게 놔진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압력선이 그려지면 이제 이 선을 가지고 뭘 잡아줄 수 있냐? 이제 기초원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기초원은 서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어의 중심에서부터 요 압력선에 탄젠트 접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탄젠트 해가지고 이제 이 선과 접합니다. 해주면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은 거의 대부분 여기 피치 원과 이 뿌리 원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사이에 놓이는데 이게 기어의 이빨의 개수에 따라서 놓이는 위치가 달라져요. 기어의 이빨의 개수가 적으면 여기 이 뿌리 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기어 이빨의 개수가 늘어나면 이 기초원이 이 뿌리 원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게 특성이에요. 특성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기어 이빨의 개수가 지금 이게 18개짜리죠. 18개짜리인데 18개면 거의 이제 최소 이빨 수와 근사한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뿌리 원에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제가 사선을 지워버렸는데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이거 지우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게 그려지면 결국은 이제 요 기초 원에다가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실을 하나 감아가지고 그 실을 풀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궤적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어의 표면이 어딜 지나간다? 우리 요 교차점에다 렉을 놨었잖아요. 기어의 표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 교차점을 지나간다라는 상태가 지금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이 뭐냐면 이 원에서 풀어준 실의 길이가 되고 이 선은 어디서 끝나야 되느냐? 이 교차점에서 끝나야 되니까 트림 이렇게 잘려요. 그래서 이 원에서 지금 여기서 딱 접하고 있죠? 요 접하는 지점까지를 실을 풀어가지고 직선으로 피면 요 점을 지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반대로 이제 트림 해가지고 이제 이 원을 가지고 얘를 땅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선의 길이가 나왔는데 이제 요 끝점까지 풀었을 때, 그러니까 요 기초원에 감았던 실을 요 끝점까지 풀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또 한 가지 뭘 찾아야 되냐면 그러면 얘를 풀기 전에 이 점이 이 원에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그 시작점이 뭐냐면 인벌루트 곡선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벌루트 곡선의 시작점을 찾아줘야 돼. 자, 그럼 이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트림 해가지고 요 선과 요 선 사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르고 이제 이렇게 잘라요. 그럼 이제 뒤에 밑에 남는 거 없이 깔끔하게 다 잘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서 이제 여기까지 풀었는데 그러면 이게 풀리기 전은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고 호의 형태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가 여기까지 풀리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 직선의 길이와 이 원주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분명히 얘가 더 길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까지 푸른 거를 직선으로 해서 그게 끝점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이 선의 길이는 맞는 거야. 그리고 이 호의 길이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호의 길이는 이제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 호의 길이를 얘랑 똑같아지게 맞춰야지. 이제 그걸 어떻게 맞추느냐. 그쵸? 만약에 이제 이 호의 길이를 얘랑 똑같이 맞춰주면 나오는 여기 끝점이 바로 우리가 인벌루트 곡선이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맞춰줄 거냐? 그건 그냥 치수기입을 통해서 맞춰준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치수기입에 있는 요 소수점 표시가 이렇게 콤마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치수기입한 값을 그대로 따가줄 거야. 왜냐면 치수를 정확하게 갖고 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수 설정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D 치고 엔터. 자, 여기서 이제 모디파이로 갈 겁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닛에서 일단은 자, 소수점 자리를 콤마가 아니라 반드시 페리오드 우리 마침표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사했을 때 마침표 형태로 소수점 형태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도 제대로 돼요.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를 2자리까지 하면 부정확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자릿수인 8자리까지 바꿔줄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갖고 오기 위해서.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클로즈. 하면 이제 이렇게 8자리까지 표현이 되죠. 자, 이때 이제 DAL 그리고 엔터 해서 그리고 엔터 한번 더 치고 이 직선의 길이를 뽑아줍니다. 이렇게. 자, 직선의 길이를 뽑았으면 자, 이제 저 직선의 길이를 복사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치수 문자를 편집할 수 있고 여기를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주면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잡히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저거를 이제 복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ESC 한번 더 눌러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의 길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LEN 랭슨을 해주고 저 선의 전체 길이 토탈 T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값을 제대로 입력을 해줘야겠죠. 값이 입력이 되면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선에 어디가 이쪽이 늘어나야겠죠. 탁 클릭해주면 살짝 늘어나죠.
그럼 이 늘어난 요 끝점이 뭐냐? 아, 인볼루트 곡선이 시작하는 시작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점을 찾았어요. 시작점을 찾았으면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이 시작점에서부터 일정 길이만큼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각도만큼 살짝 선을 풀어주면서 그 선의 끝점에 이제 궤적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각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길이 기준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길이 기준으로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이 기준으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부터 저 호의 길이가 4mm 간격이 되도록 풀어줄 겁니다. 4mm 풀고 또 4mm 풀고 4mm 풀고 또 4mm 풀고 그런 식으로 4mm 간격으로 균등하게 풀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처음 4mm를 푸는 위치는 이 호의 길이가 4mm가 돼야겠죠. 그래서 len 합계 t를 해주고 4mm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이쪽 끝을 툭 찍어주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이제 이게 인벨 곡선이 시작하는 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면 4mm가 풀린 거예요. 그럼 풀린 선을 직선 형태로, 이것처럼 직선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자, 라인. 여기서 이제 여기 끝점, 반대쪽 끝점, 시작점이 아니라 반대쪽 끝점을 딱 잡고, ESC, 라인. 여기서 빈 곳 한 군데를 찍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퍼펜디큘라 해서 여기에 직각인 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무브, 자, 이 선의 끝점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mm가 풀렸으니까 결국은 이 선의 길이도 4mm가 돼야 됩니다. 지금 누가 봐도 4mm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len t에서 4mm 하고, 자, 이쪽이 짧아져라 해주면 이제 이게 4mm가 풀렸을 때의 그 선의 끝점은 여기가 됩니다. 그렇죠? 선의 끝점의 궤적은. 자, 이걸 이제 반복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4mm 간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mm 요거니까 이제 이 호의 길이가 4mm만큼 더 가면은 4mm가 더 풀린 거겠죠. 그래서 이제 len de 4mm 해서 이쪽을 4mm를 더 툭 이렇게 삐져나가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풀린 직선을, 요거처럼 풀린 직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요? 라인 해서 이제 여기서 다시 여기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라인, 자, 여기서 PER 퍼펜디큘러로 얘 직교로 딱 붙여주고, 무브, 여기서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길이가 요거 4mm, 4mm 두 번 풀린 거니까 8mm죠. 그럼 이제 len 합계 t 엔터, 이거 len 합계 t 엔터 8mm 한 다음에 이제 여기 툭 해주면 이렇게. 두 번째 선의 끝점은 여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리려면 뭐예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쵸? 왜냐면 이제 한번 이제 4mm 연장시켜주고 또 직선 그리고 또 거기에 접하는 직선 그리고 위치 옮겨주고 또 선의 길이 바꿔주고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고 대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를 좀 더 빨리 해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아이고, 여기까지는 아닌데, 제 나름대로 이제 요령을 이제 부린 건데, 이 요령이 이제 편한지 안 편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요게 이제 4mm짜리 이제 풀린 상태를 하나를,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4mm 한번 풀린 데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요거 해주고 나면 일단 얘는 필요가 없어요. 지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호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아니라, 딴 데서 필요해.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줄 거냐면, 저는 이제 요 선을 어레이로 균등하게 이제 복사해서 이제 배열해줘요. 원형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풀리면 이제 원형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4mm잖아요. 4mm의 이 각도만큼 어레이로 배열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의 길이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어레이로 배열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이 선의 각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의 길이, 저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했는데, 각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레이 할 때 편해요. 왜냐면 각도 값을 딱 정확한 정수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호의 길이로 했기 때문에 각도 값을 정확하게 몰라요. 딱 떨어지는 수로 몰라, 값을 몰라요. 그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선 얘를 이용해서 제가 각도를 잡아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로테이트로 돌려줘요. R5,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기준은 당연히 기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참조 R을 합니다. R을 하고, 자, 다시 한번 기어의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인베드루트 곡선이 시작하는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돌려버리면 지금 이게 이제 시작점을 잃어버려요. 제가 ESC 눌렀어요.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로 이제 돌려줄 때는 복사 뭘 해줘야 돼요? C를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R로. 자, 얘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중심점은 기어의 중심점. 여기서 복사 C를 해주고 나서 참조 R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을 다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어 인벌 곡선 시작하는 시작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시작점이 어디 오게 해주냐면 이렇게 수평하게 땅 클릭해서 이렇게 오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위에 점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저 각도 호의 길이가 4일 때에 저 각도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마우스로. 자, 이래놓고 이제 어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자, AR 엔터. 자, 어레이는 여기 이제 직선으로 풀린 거 4mm 직선으로 풀리네. 요 홀은 필요 없어요. 4mm 풀린 애만 선택하면 돼. 얘만 이제 배열해주면 돼요. 우리는 풀린 애의 이 끝에 궤적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만 해주면 돼요. 자,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원형이니까 P5죠? P5. 그 다음에 중심점 잡아야겠죠. 중심점은 이제 요 기어의 중심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인데, 개수는 그냥 뭐 10개든 20개든 본인이 편하게 하는데 너무 적게 하지 마세요. 10개 이상을 해주는 걸 권장을 해요. 저는 한 20개 정도 할게요. 20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인데, 간격은 여기서 조정하면 값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커맨드 라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앵글 비트윈, 하나 사이 각도를 정해주는 건데, 앵글 비트윈이니까 단축키로는 A예요. A하고, 여기서 이제 A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값을 이제 수치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요 중심점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방금 우리가 복사해놓은 요 선에 요 위 상부 끝점을 잡아주면 그 각도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한 5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각도를 기준으로 쭉 직선들이 배열이 되죠. 자, 그러면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직선들이 선의 길이가 지금 다 요거 4mm죠. 전부 다 4mm짜리 복사했으니까. 다 4mm면 안 돼요. 이제 얘가 4mm였으면 얘는 4mm를 더 온 거니까 8mm가 돼야 되고 얘는 8mm 그다음에 12mm 그렇죠. 12mm까지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 4를 더하고 해서 선의 길이를 연장시켜 줘야지 이제 요 끝점의 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이제 균일하게 사도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쭉 다 돌려서 배치를 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랭슨으로 수정을 못 합니다. 왜냐면 연관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관을 깨줄 거예요. 뭐 연관을 처음부터 깨고 어레이를 하면 되지 않냐지만 이건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익스플로드 X로 그냥 깨주시면 되는 거죠. 난 깨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익스플로드 X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해주느냐? LEN, DE, 자, 4mm. 제가 이제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게 각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게 편해서 그래요. 자, 4mm를 했어요. 어차피 저는 4mm 간격으로 이제 길이를 풀어주는 거니까. 자, 얘가 4mm였어요. 그럼 얘는 4mm 더 풀리는 거죠. 8mm죠.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4mm 입력하고. 얘도 한 번 더 풀려야죠. 얘도 한 번 더 풀려야죠. 어차피 이 뒤는 다 한 번씩은 더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자, 얘는 이제 2번 적용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 3번 적용돼야지. 한 번 더 적용돼야지. 땅. 자,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은 한 번씩 더 적용이 돼야 돼요. 4mm가.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이게 편한지 아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얘죠. 얘 뒤쪽으로는 다 한 번씩. 근데 얘는 왜 안 해줘? 얘는 어차피 여기 지나가도록 딱 맞췄잖아요. 맞힌 거예요, 저건. 한 번씩 이렇게 땅.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맞춘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얘. 다음은 얘죠. 얘가 늘어나고. 그쵸? 4mm씩.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잡았네.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요. 얘가 4mm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다음에는 뭐예요? 얘네요. 얘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다음에는 이제 얘네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딱 닿는데 얘 아직 안 닿았어요. 잘 보세요. 아직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생태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완전하게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서 끝내도 돼요. 어차피 여기 자를 거니까. 근데 좀 불안하면 하나를 더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ESC.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뭐예요? 그냥 어레이로 배치한 다음에는 랭스는 4mm 한번 입력해놓고 내가 숫자만 잘 세가지고 추가 해서 연장해주면은 딱 끝에 궤적이 나와요. 궤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벌레트 곡선에 궤적을 잡아주시면 된다. 문제는 여기 기초원 아래쪽이 문제인데 이쪽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드류코이드, 드류볼루트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저도 그릴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해주고 나면 이제 편법으로 이제 이렇게 했죠. 아크 해서 이제 자일 마지막에 있는 세 점을 이용해서 홀을 그려줘요. 이거를 그려주는 이유는 요 끝점에서 이제 이 선이 진행하는 진행 방향에 맞춰서 곡선을 생성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저긴 정확하게 맞추려면 드류볼루트 곡선을 그려 주셔야 돼요. 자, EX 자 그래놓고 여기까지 저는 연장을 시켜요. 이 뿌리 원까지 얘를 연장시켜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려 들어갈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역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기어할 때 했던 저 필렛 값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요게 모듈이 6이었고 6 곱하기 0.2니까 1.5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FR 1.5 그 다음에 트림은 트림으로 넣고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죠. 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빨의 개수가 적어지면 최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이제 호의 형태를 띠지 않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저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 형상은 정확한 드류코이드 곡선을 가지고 작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는 않아요. 좀 과하게 들어온 면은 있어. 좀 과하게 좀 휘어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게 입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렇게 안으로 말리는 형상이 실제 기어에서도 발생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초원이 시작하는 시작점 위쪽으로는 이 곡선들을 다 이어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저는 얘를 잘라줘요. 트림으로.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이어줄 때는 SPL 스플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기어 인벌레 독성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다음 점 이제 이렇게 이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그 다음에 그 다음 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점. 이렇게 그리고는 엔터 끝낼게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어의 한쪽 치형이 완성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왜냐면 이게 다음에 수업할 거여서 좀 써먹어야 돼요. 이제 이거는 복사를 해놓을게요. 아래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정리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다 그렸으면 이제 치형 다 나왔으니까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 이 선들도 이제 지워주면 돼요. 이제 필요 없어요. 다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으로 해서, 여기 위쪽은 잘라주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요 반대쪽으로 이제 대칭 복사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했던 공식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중심에서부터 절반을 그렸으니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미러를 시켰으면 되는데 얘는 대체 어딜 기준으로 미러 시키라는 얘기냐. 근데 이제 그 해답은 여기 렉기어에 나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빨 하나하나 사이가 피치고, 그쵸? 피치고, 그거의 절반이면 이 폭이고, 그쵸? 그거의 절반이면 뭐예요? 이 선을 미러 시킬 미러 기준선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여기 이 피치 원에서 원주가 요 피치만큼 나오는 거에서 절반을 치고 그 절반을 가지고 밀어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줘요. 트림. 자, 여기서 자르고, 자, 이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각도 잡기 위해서 배치해놨던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지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호의 길이를 어떻게 해요? 일단 피치로 맞춰줍니다. 피치로 맞춰주려면 옵셋 하고 값을 계산해서 넣어야 되니까 작은 따옴표 CAL 엔터.
그쵸? 컬큘레이터 불러주고, 자, 6 곱하기 얼마? 3.14. 그쵸? 원주는 3.14니까. 근데 저는 3.14라고 안 써요. 저는 어떻게 쓰느냐? PI라고 써요. 선생님 왜 갑자기 3.14 숫자를 입력하시고 영어를 쓰세요라고 하는데, PI가 뭐냐면, 캐드의 계산식에서 PI라고 입력하면 원주율을 입력하는 거예요. 3.14. 원주율 자체가 3.14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14 해가지고 쭉 계속 나가잖아요. 뒤에 무한소수로. 물론 이제 컴퓨터가 내가 PI라고 친다고 해서 무한소수를 계속 곱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않을 건데, 어딘가에서 끊긴 끊는데, 그래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표현해서 집어넣어 준다 이거예요. 3.14에.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저렇게 PI를 써주는 게 좋다. 그쪽이 더 정확하게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엔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옵셋이 아니지. 옵셋으로 하면 안 돼요. 랭슨으로 이 호의 길이를 맞춘 거지. len 자 토탈 t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cal 6 곱하기 pi 엔터. 자, 그래놓고 이제 이쪽을 끝을 딱 선택하면 이제 이 호의 길이가 dar 요 값하고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거의 절반이 이빨의 두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라인, 이거는 이제 계산할 필요 없어요.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요 선의 중간점까지. 그쵸? 이렇게 해주고 뭐 해줘요? 트림으로 여기서 잘라주면 돼. 그럼 뭐예요? 이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피치의 절반이지. DAR 9.42470 이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뭘 해주면 돼요? 미러를 해주면 돼. 근데 이제 그것도 해주기 위해서 얘를 잘라야 되네요. 중간을 기점으로. 그럴 필요는 없죠. 이 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뭐 해주면 돼요? MI 자 여기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을 기준으로 여기 중간점까지 이렇게 잡아줘서 그 선을 기점으로 반대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 쳐주면 이제 이렇게 양쪽 치형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피치1은 계속 살릴 거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인 J 엔터 자, 얘 선택하고 엔터 쳐주면 물어보죠. 닫아줄 거냐? 그러면 L을 입력하면 완벽하게 닫아서 월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저 정리하면 트림 자, 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 잘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어레이로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R 자, 선택하고 엔터 원형이니까 P5 폴라 그 다음에 중심점은 2점 개수는 이제 여기 위에서 18개 입력하면 되는데 저는 키보드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템이니까 저기 아이템 쓰니까 I하고 엔터 18 엔터 이렇게 되죠. 18개 배치하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수정할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이때 연관 꺼놓느냐 저는 끄지 않고 그냥 엔터 한다 그랬어요. 애들상. 그래서 이제 선택하면 다시 한번 이제 개수를 수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여기 이빨 하나 중에 그 어떤 하나 중에 하나를 이제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저걸 깰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걸 수정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쓸 거잖아요. 그럼 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이제 요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트림. 자, 이때는 제가 유일하게 엔터 2번 치는 거 안 하는데 엔터를 한 번 더 쳐서 전체 모서리를 경계로 잡는다고 했죠. 그쪽이 더 빨라요. 이럴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툭 잘라주는데 요거 자르기 전에 컨트롤 Z 자, 이 선이 먼저 외형선으로 바뀌는 게 낫겠죠. MA 이렇게 이제 외형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트림 자, 엔터 한 번 더 쳐서 전체 잡고 이제 툭 하는데 이러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확대하셔야 돼요. 여기 남습니다. 왜? 요 중심선이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잘 판단하세요. 툭 이제 여기도 남아요. 그 다음에 툭 여기도 남겠죠. 툭 여기도 남습니다. 그리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된다. 이제 똑같은 이제 값으로 이제 기어 이빨을 그렸는데 두 개가 사뭇 다르죠. 사뭇 다른데 얘보다는 얘가 더 정확해요. 물론 얘도 여기 안쪽에 요 파서 들어가는 부분은 좀 과하게 들어간 경향이 있고 이제 저 드리블리 독선도 제가 제대로 그릴 줄 모르다 보니까 저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려서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말려 들어가요. 얘는 입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인벌트 곡선의 원리가 이런 식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는 수준이면 돼요. 인벌트 곡선이 뭐다? 누가 인벌트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처럼 뭐 저걸 다 그리실 필요까지는 이제 기어 쪽으로 전문적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알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인벌트 곡선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치형에 가깝게 그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어가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전위기어가 남았어요. 전위기어. 이 전위기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격증 시험 기준에서는 저 인벌트 곡선으로 치형을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필기 시험에 나와요. 전위기어는. 선생님 그럼 실기에는 안 나오나요? 근데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위기어가 나오는 실기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기출 문제도 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뭐 시중에 서점에 나오는 책에서도 전위기어가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필기 쪽에서 이론적으로 다릅니다. 전위기어를 이제 언제 사용하느냐, 뭐 전위기어 사용 목적,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전위기어를 씀으로써의 장점, 뭐 그런 것들을 필기로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이제 전위기어를 쓰는 목적이나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 당연히 이제 전위기어를 어떻게 그리는가, 그것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기어에 대한, 이제 슈퍼기어에 대한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시 찍었는데, 이 영상은 제대로 편집돼서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편집해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타이틀부터 모든 이제 제가 4K에 맞춰서 지금 모든 편집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